요즘 영상을 좀 길게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그리고 임야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은퇴를 위해서 은퇴 작물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도 아마 조금 길 거예요. 길지만 그래도 제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임야를 준비할 때에 혹은 귀농, 귀촌 이런 걸 준비할 때에 여러 가지 소득 작물 같은 거를 찾아보시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검색을 해 보실 때에 약용수 혹은 임산물, 그 다음에 쉬운 재배, 소득 작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혹은 약용식물, 산나물, 봄나물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검색을 해 보실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한 사람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재배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제 경험을 통해서 나누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참고하셔서 이렇게 잘 한번 관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농이나 귀촌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토지, 지역 이런 게 좀 결정이 되면은요, 재배 작물을 무엇으로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재배 작물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색을 하실 때에 주로 이제 유튜브라든지 혹은 이제 인터넷 여러 가지 어떤 그 것들을 막 검색을 많이 해 보실 거예요. 귀농, 귀촌, 은퇴, 노후 이런 것들을 먼저 검색을 해 보시면, 그 다음에 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디가 좋다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것들을 막 검색해 보시고 경매도 검색하시고 아마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시면서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땅을 아마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신 이후에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떤 땅이라든지 어떤 임야 이런 걸 선택할 건가, 혹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 한번 올려놨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먼저 보시고, 좀 길지만 한번 살펴보시고 이번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귀농, 귀촌 이런 걸 이제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절차들, 그런 것들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찾는 것들이 작물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재배할 것인가? 어떤 것을 재배할 건가? 여러분은 어떤 걸 재배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대부분 다 귀농이나 귀촌, 은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큰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을 하시면 대부분 다 어디론가 가는 거잖아요. 내가 원래 있던 곳을 떠나서 전혀 모르는 지역, 혹은 내가 연고가 있는 어떤 고향, 어떤 장소로 들어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다 농업과 관계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농업도 관계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산, 임야를 사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 역시도 임업, 여기에 관계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하나는 농업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임업, 이렇게 이제 딱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농업이라고 말을 하면 그냥 여태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관행농법, 그런 것들이 농업이죠. 주로 채소나 곡식 혹은 나물 이런 것들을 재배하거나 논, 밭 혹은 비닐하우스 이런 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주로 농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농업은 그냥 관행 농업이에요. 일반적으로 해오던 농업. 그러나 어떤 분들은 특용 작물,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재배하는 작물들을 키우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그것은 통틀어서 농업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희가 산을 준비하거나 임야를 사고 혹은 임야에 붙어있는 밭을 사가지고 혹은 동떨어진 곳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임업과 주로 관계 있는 그런 것들이죠. 주로 이제 임업이라고 말을 하면 산에서 나오는 것들, 혹은 산자락에 있는 밭에서 나오는 작물들, 혹은 소득 작물들, 이런 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임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나무라든지
나무 끝에서 나오는 순 혹은 나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산나물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정말 통틀어서 그러한 것을 재배하는 것들을 우리는 뭐 임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업 그러면 전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업과 임업의 경계선상에서 재배되는 것들이 있어요. 농업과 임업의 경계선상,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농업이기도 하고 임업이기도 하고 그런 장소가 뭐냐면 밭이에요. 밭. 사실 밭. 주로 농업 그러면 논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임업 그러면요, 임야, 산과 밭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농업과 임업 사이에 끼어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는 밭입니다. 이러한 밭은요, 임업과 농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밭 그러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밭. 주로 밭은 논밭 할 때 그 밭. 그리고 마을 뭐 중간이나 마을 어귀에 있는 그곳, 거기도 밭이 맞아요. 그리고 산과 마을 사이에 이렇게 삥 둘러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거기도 밭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를 다니다 보면 산인데 쫙 벌목을 해놓고 거기를 뭔가 이렇게 잘 일궈놓은 곳 있죠. 거기도 밭이 맞습니다. 산밭. 그러니까 밭은 산과 일반 농토와의 경계점에 있다. 그리고 이 밭은 농업과 임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주로 밭은 산에서 재배되어지던 것들이 점점 아래로 내려와서 재배되는 장소, 여기가 밭일 수 있어요. 혹은 주로 아래쪽에서 재배된 것이 점점 위로 올라가서 재배되는 곳이 밭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은 농업과 임업 사이의 중간쯤에 껴있는 곳이 밭이에요. 주로 여러분이 예전 같으면 산에서 재배되는 것들 있죠. 나무 종류 혹은 뭐 열매가 달린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일반 사람이 잘 모르던 뭐 명이나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뭐 곤드레 나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산에 가면 따을 수 있던 뭐 원추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밭이라는 곳에서 모이는 겁니다. 혹은 들판이라고 말하는 밭 있잖아요. 들판이라고 말하던 밭에 자생하고 있던 뭐 냉이, 달래, 뭐 쑥 이런 종류가 밭이라는 곳을 통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뭐 시설 재배를 통해서 모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은 농업이기도 하고 임업이기도 하고, 밭은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절충지대에 있는 특별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농업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무엇을 재배하냐에 따라서 임업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재배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행 농업이죠. 그런데 밭에서 이렇게 뭔가 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엄나무라든지 이런 거를 재배하면 그건 또 임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밭은 농업과 임업의 중간점, 경계에서 넘나들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밭은 일반적인 임야보다 훨씬 더 소득이 좋습니다. 일하기도 편하고요. 모든 조건이 밭은 훨씬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이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조금 더 노동력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요, 임야, 큰 산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밭이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젊음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를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냥 이렇게 틀에 박혀져 있는 밭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아주 넓은 임야를 선택해서 거기를 가꾸고 일구고 땀을 흘리고 하는 것들, 그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밭과 임야, 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농부 본인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꿈이 있냐도 사실은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겠죠. 산에서 재배하던 것들이 점점 밭으로 내려오고,
혹은 이제 밭에서 재배하는 것들이요, 점점 논으로 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시골에 가면 논을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수익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많은 경우 논을 흙으로 메워서 객토를 하고 거기에다가 밭농사를 짓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밭에다가 뭐 1m나 혹은 더 높게 흙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뭐 두둑을 만들어서 두릅이나 엄나무나 이런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요즘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던 것들이 점점 밭으로 내려오고 밭에 있던 것들이 이제 논으로까지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논에서 재배하던 것들이 점점 또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는 농업과 임업의 경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무너진 것, 이런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임업이 무엇을 재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약간의 농업, 임업 이렇게 구분을 할 뿐이지 재배되는 장소,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임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야산에서, 그리고 이제 야산 나지막한 곳에는 밭처럼 이렇게 일궈 놓고 재배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임산물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주로 산림청이나 뭐 산림과학원 혹은 이제 임산을 하시는 그 기관에서 연구해서 발표해 놓은 임산물의 정의 그러면 한 3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주로 임산물 그러면 목재 있죠. 목재 생산. 아주 큰 산에서 나무를 벌목해내고 그것을 뭐 켜가지고 목재로 만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돌 같은 거를 이렇게 굴취해서 조경석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 혹은 흙을 이렇게 퍼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산에다가 뭐 이렇게 단기 작물을 재배하는 게 아니라 산에다가 그 조경수 이런 거 있죠. 뭐 분재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재배하는 거예요. 산을 다 벌목해내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나무들을 쫙 식재해서 그 나무를 키워서 목재를 생산하거나 그 나무를 다시 캐서 다른 어떤 뭐 아파트 단지에 옮기거나 이런 조경수, 길거리 가로수를 쓰거나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을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임업, 임산업, 임산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큰 의미에서 임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숲을 가꾸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여서죠. 숲을 가꾸는 것도 결국은 목재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목적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임업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이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할 때에 당신은 임업을 하는 사람이 왜 나무를 짧게 잘라서 하냐, 한 30년 40년 키워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목재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면 되지. 그건 이제 그분은 큰 틀의 의미의 임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임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러한 임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임업을 할 것인가는 농부의 본인의 몫이죠. 또 임산물에는 두 번째로 이런 것도 있어요. 특수임산물. 특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평범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뭐 한지, 종이 만드는 거 있죠. 한지 만드는 그런 나무, 옷나무 있죠. 옷나무를 잘 가꿔서 옷 진액을 받아가지고 칠해서 검게 만드는 그 옷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옷. 그 다음에 밤나무 있죠. 뭐 여러 가지 죽순.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뭐 수액을 받기 위해서 심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다가 뭐 그런 수액을 받기 위해서 심는다든지 어떤 뭐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좋은 어떤 대나무, 죽순을 재배하기 위해서 어떤 대나무를 생산한다든지 옷, 뭐 밤, 뭐 한지,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심겨지는 임산물, 이런 것을 생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임업이죠. 굉장히 큰 규모의 임업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러나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임업은요, 첫 번째나 두 번째랑은 다르게 사실은 산림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그러니까 산을 경영하다 보니까 나오는 어떻게 보면
부산물? 이런 것들이 부산물. 그러니까 산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산물이거든요. 버섯을 산에서 재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산채류, 산에서 이렇게 딸 수 있는 나물 종류들이 있죠. 그런 것을 재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산에서 약초, 여러 가지 어떤 약용식물들을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용식물이나 산채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버섯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산림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임업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임업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한 세 번째, 산림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임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뭐 숲가꾸기 이런 걸 해가지고 막 그 자손 대대로 뭐 물려줄 만한 목재 생산 뭐 이런 걸 하신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하나의 첫 번째 의미의 임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안에서 어떤 특별한 나무들, 뭐 당나무라든지 온나무라든지 뭐 밤나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수액이 나오는 나무를 생산하신다면 여러분은 특수 임산물을 재배하시는 임산 농가죠. 그러나 나무의 순을 딴다든지 혹은 땅에서 자라고 있는 뭐 명이나물이라든지 뭐 취나물이라든지 고사리라든지 혹은 뭐 약초들이 있죠. 약초류 이런 것들을 막 생산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또 다른 의미의 산림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농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이 세 번째에 들어가는 농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좀 이것을 지금 이 주제를 좀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재배하고 또 재배하려고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뭐 임산물이라든지 뭐 약용수라든지 온갖 종류의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러한 것들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산림 부산물을 생산하든지 혹은 뭐 전문 특수한 임산물을 생산하든지 관계없이 주로 일반 소비자가 임산물 생산 농가랑 만나는 그 접점은요, 사실은 산림 부산물을 생산하는 그 농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로 임업을 하는 농부라고 말을 했을 때 산에서 재배되는 온갖 종류의 산채류, 약초류 이런 것을 재배하는 농가, 그 다음에 그것을 판매하는, 그것을 이제 출하하는 시장, 도매시장,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것을 구매해서 사먹는 소비자, 이렇게 큰 세 부류가 있는데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그것을 유통시키는 도매시장,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임산물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많이 달라요. 임산물을 이해하는 도매시장, 그 다음에 임산물에 대해서 이해하는 소비자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임산업을 시작하는 농부는요, 무엇을 심어야 할지, 어떻게 심어야 할지, 어떻게 생산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비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곤란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말을 듣고서 그냥 심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나중에 아무런 시장에서도 이걸 받아주질 않아요. 소비자가 몰라요. 그러면 이것을 심어서 가꾼 농부는 소득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재배하면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농부가 도매시장을 이해해야 될까요? 농부가 소비자를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은 요즘 현대 농부는 도매시장과 소비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관행농법, 과거식으로 그냥 관행농법이 있죠. 곡식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관행농법에 딱 국한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또 다른 어떤 것을 설계를 하시려고 한다면 시장과 소비자를 동시에 이해를 해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귀농을 하시려고 하거나 뭐 귀촌,
은퇴 뭐 이런 것을 하시려고 염두에 두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혹은 이미 지금 어떤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시청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요, 이미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단계를 넘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업에 종사하는 농부와 그것을 판매하는 도매시장, 그리고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자,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이제 막 시작하는 농부들이나 막 시작하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작물을 선정할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보여드릴게요. 제 그냥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두릅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두릅을 몇천 평 생산하고 있는데, 두릅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소비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 두릅 그러면 그냥 봄나물이에요. 봄나물. 그냥 봄이 되면 어디 뭐 이렇게 뭐 장날 어디를 나가든 아니 어디 마트에 가든 조그만한 팩에 두릅이 쫙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팩에 보면 무슨 인증 마크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은 조금 비싸고, 두릅이 큰 거 있잖아요. 뭐 야 이거 먹음직스럽다. 그건 좀 비싸고. 그러니까 소비자는 두릅을 보면서 야 이건 봄나물이다. 벌써 봄이 됐나? 한번 먹어볼까? 이것은 싼데 비싼데 뭐 이런 걸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소비자가요, 두릅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데, 두릅에는 뭐 관절에 좋다는데, 두릅은 당뇨가 좋다는데, 그러고 사셔 드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소비자는 그냥 봄나물이에요. 대부분 다. 두릅에 있는 약성, 그거를 조사하고 나와가지고, 어느 동네에서 재배한 두릅은 약성이 좋고, 어디서 재배한 두릅은 약성이 안 좋대. 그걸 따지는 소비자는 아마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그냥 두릅은 봄나물에 불과합니다. 판매하는 도매상들은 어떨까요? 무엇을 중요시 여길까요? 판매하는 도매상들은요, 본인들이 팔기 좋은 상품을 구매해요. 너무 크고 좋은 거? 혹은 너무 하품. 이 도매상들은 소매상들이 원하는 거 있죠. 소매상들이 팔기 좋은 상품을 비싼 가격에 주고 사는 거죠. 경매를 통해서. 그런데 재배하는 저희 같은 농부는 어떨까요? 산에서 재배하고 밭에서 재배하고. 사실 산에서 재배하는 게요, 밭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훨씬 수확이 적어요. 두릅 모양새도요, 밭에서 재배하는 거는 많이 일정해요. 산에서 재배하는 거는 지 마음대로 커요. 그래서 산과 밭의 재배, 이 차이가 있거든요. 또 산에서 재배하든 밭에서 재배하든 얘네들이 뭐 무농약 재배라든지 유기농 재배라든지 혹은 뭐 농약을 많이 치고 재배한 거라든지 뭐 거름을 많이 먹고 성장한 거라든지 다 다르거든요. 거기까지는 농부의 몫이에요. 그리고 농부는 본인이 재배한 그 기술을 가지고 뭐 큰 거, 작은 것 나누어 가지고 혹은 농약 재배, 유기농 재배, 뭐 이런 무농약 재배 이걸 다 나누어서 정말 예쁘게 포장해서 시장에 내면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판매하기 좋은, 경매하는 사람들이, 중도매인들이 자기네가 처리하기 좋은 그런 것을 비싼 가격에 주고 사겠죠. 그리고 그것을 유통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산채류, 산에서 나오는 이렇게 이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비록 두릅이 밭에서 재배가 됐을지언정 산채류, 산이라는 거기서 재배된 것처럼 유통이 되고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두릅을 사서 드시는 많은 소비자들이요, 두릅이 일반적인 밭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은 절반쯤 되실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두릅은 어디서 재배될까? 그러면 뭐 산, 야산 이런 의미들이 훨씬 강하거든요. 저희는 두릅을 재배해서 출하할 때요, 저는 산에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두릅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가 재배하는 것은 참두릅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저희는 산두릅 이렇게 해서 출하를 해요. 그냥 아예 스티커에도 산두릅 이렇게 써서 출하를 해버려요. 산에서 재배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농가들은 참두릅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출하를 하시거든요.
산두릅과 참두릅. 지금은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차이들을. 그러나 저는 지금 산두릅과 참두릅 이 차이를 가지고 지금 저는 출하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산에서 재배해서 이렇게 출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은 이제 SNS나 어떤 그 오픈마켓을 통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산두릅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산에서 땄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의도가 훨씬 강하죠. 참두릅. 그러면 대부분 다 밭에서 재배했거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했거나 물을 주어 키웠거나 뭐 이런 의미들이 조금 더 강하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산두릅이든 무슨 참두릅이든 상관없이 두릅이니까 그냥 싸냐 비싸냐, 물건이 좋냐 나쁘냐, 농약을 주었냐 안 주었냐, 이런 차이들만 가지고 이렇게 소비자들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산채류 이렇게 분류를 해서 두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나무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엄나무순 어디서 재배된다고 대부분 알고 계실까요? 엄나무순.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엄나무순은 산에서 재배된다고 대부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굉장히 많은 엄나무 재배 농가가 산보다는 이제 밭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새로 심으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밭에다가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줄 쫙 맞춰가지고 심고. 그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산에서 재배되는 그 양보다 밭에서 재배되는 양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겠죠. 순수확 양 훨씬 많겠죠. 그러면 다를까요? 맛이? 밭에서 재배되는 것과 산에서 재배되는 것의 맛이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아마 아주 미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별로 구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릅도 마찬가지예요. 산에서 재배한 거라든지 밭에서 재배한 거라든지 사실은 먹어보면 거의 뭐 대동소이해요. 다만 다른 건 뭐냐면 거친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산에서 자란 애들과 밭에서 자란 애들의 가시 같은 거 있죠. 막 이런 게 달라요, 사실은. 조금 더 억세기도 하고 막 생김새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엄나무순 재배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만 판매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까요? 도매상들은? 도매상들은요, 그게 가시가 있건 가시가 없건 이게 크든 작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본인들이 판매하기 좋은 것에 관심을 가져요. 판매상들은. 소비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것을 사서 드시는 여러분이 소비자라면 엄나무순 그게 봄에 나왔죠? 그러면 엄나무순 어떤 약성이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 드세요? 엄나무는 뭐에 좋다는데 이러고 드시나요? 아니요. 그냥 봄나물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것이 가격이 좋으냐 나쁘냐, 크냐 작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엄나무를 대부분 드셔보신 분들은요, 이렇게 봉우리 있을 때보다 확 핀 거 있죠. 조금 더 피어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쇳다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맛있어요. 저도 그런 게 좋고. 그런데 이렇게 봉우리가 있거나 살짝 벌어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직 맛이 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시장에서는요, 활짝 벌어진 것보다는 약간 덜 벌어진 거, 봉우리 상태에 있는 거, 봉우리에 살짝 피려고 하는 거, 그게 가격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면 농부들은 어떻게 출하를 할까요? 활짝 핀 거를 출하할까요? 맛있으니까? 아니면은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가격을 잘 받기 위해서 봉우리가 있고 살짝 필랑말랑한 거, 그거를 출하를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비자에게 좋은 맛을 알리기 위해서 활짝 핀 거를 출하하면 가격이 낮아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농부가? 농부는 1차적으로 시장의 요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들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맛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봉우리로 있는 것보다는 활짝 핀 거 있잖아요. 활짝 핀 거를 소비자들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세요. 이게 훨씬 맛있다.
그리고 드셔보신 분들은요, 향과 맛이 진하기 때문에 그거를 더 좋아하세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걸 더 좋아하고요. 그러나 엄나무를 처음 접하는 소비자들은 그렇게 큰 것보다는 이렇게 봉우리로 있는 거, 예쁘장한 거,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순을 재배하는 농가, 그리고 그것을 소득원을 삼고 있는 농가들은 활짝 핀 것보다는 조금 덜 핀 것을 출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나무 순이, 엄나무가 산에서 재배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분류할 때에 산체류, 여기에 분류가 되지 않아요. 얘네들은 이파리가 있는 작물, 그래서 얘네들은요 엽경체류, 여기에 분류가 돼서 경매에 딱 이렇게 찍혀요. 그러니까 산체류를 아무리 찾아봐야 엄나무는 없어요. 엽경체류, 말도 생소하죠. 엽경체류, 여기에 엄나무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전혀 다른 건데 시장은 엄나무를 그렇게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임산, 임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엄나무나 두릅이나 같이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데, 시장은 두릅은 산체류, 엄나무는 엽경체류,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소비자는 이게 산체류든 엽경체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비자는 그냥 봄나물이에요. 엄나무, 두릅 이렇게. 그런데 특정 어떤 분들은요, 약성 이런 걸 따지는 분들은 저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제가 재배하는 작물 중에 오가피가 있어요. 오가피. 제가 이제 오가피라고 썼거든요. 오갈피라고 안 쓰고, 어떤 분들이 계속 그거를 지적하시는 분이 계신데, 오갈피가 표준명은 맞지만 실제로 그것을 유통하는 도매시장이 있잖아요. 도매시장에서는 오가피라고 쓰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기에도 오가피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농부가 표준명이니까 오갈피다 이러면서 막 우겨가지고 거기다가 막 스티커를 오갈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출하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표준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표준명을 쓰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생산하는 농가예요.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면서 이게 오갈피예요 이렇게 판매하는 직접 농가가 아니에요. 저는 순을 생산해서 도매시장에 내는 농가예요.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는 도매시장인 겁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의 요구는 어떨까요? 오가피로 통일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스티커에다가 오가피라고 만들어서 출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 오가피도요 여전히 산체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파리도 뭐 두릅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엄나무랑 비슷하기도 하고 어차피 피면, 근데 얘네들은요 약용작물 이렇게 들어가요. 또 분류가. 그 도매시장에서 이것을 물건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엽경체류, 어떤 것은 산체류, 어떤 거는 약용작물, 여기에 그냥 이렇게 경매 가격이 찍혀서 나와요. 그런데 임업이잖아요. 같이 산에서 재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임업이라는 그 큰 카테고리와 시장은 달라요. 근데 사서 드시는 소비자 있죠. 사서 드시는 소비자는 오가피를 사시는 거예요. 그걸 왜 사세요? 오가피에 뭐 사포닌이 있어서? 엄나무에 사포닌이 들어있어서? 두릅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내가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아서 봄에 그것을 사서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봄나물로 드시나요? 쌉싸름한 맛, 그게 좋아가지고 사시나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생각하는 봄나물과 시장이 생각하는 나물, 그 다음에 생산자인 이 임업을 하는 사람, 이 세 그룹이 사실 약간씩 달라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생산자가 아무리 이것은 약용작물이야, 여기에는 약성이 좋아, 여기는 무슨 성분이 있으니까 이걸 드세요라고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서 드시는 분이 이건 봄나물인데, 그리고 나물로 드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무리 이것은 몸에 좋은 거야 라고 해서 시장에 출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마가목 순을 출하를 해봤어요. 마가목 순, 마가목 열매, 뭐 나무 이런 것들은 많이 이렇게 출하를 하시거든요. 출하보다는 그런 것들은 약재상 이런 데서 많이 가져가세요. 순을 따서 출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둥글레도 해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경매가 돼서 팔렸는데 리스트에 안 나와요. 어디에 분류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타 이러고 분류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감목, 그러니까 마감목 어디서 들어본 거예요. 경매인들도 마감목 어디서 들어봤다? 그러면 이제 경매하기 전에 찾아볼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마감목, 효능 막 이러면서 막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는 거예요. 이제 사가지고 소매점에 쭉 줬는데 소매점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떻게 팔아야 될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재고가 남고 처지겠죠. 물건을 팔 수가 없겠죠. 그럼 다음에 출하하면 그걸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그러면 이것을 판매하는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통 크게 한번 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시장 몇 명이나 되세요? 뭐 판매상 60명입니다 70명입니다 그래요? 70박스 그냥 공짜로 드셔보세요. 안 팔고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이런 미친 짓도 해야 시장이 개척이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시장이 개척되는 거거든요. 왜?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것을 어느 특정 지역의 소수 분들만 그것을 드세요. 일반 시장에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시장 상인 중에 60명, 70명 중에 먹어보고 입맛에 맞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다음번 경매에 사서 그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먹어보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맛인지 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판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시장은 그런 식으로 사실은 개척이 됩니다. 여태까지 역대의 수많은 임산물 생산 농가들이 그런 식으로 사실은 시장을 개척해 온 것이 사실이에요. 마감목 순, 그냥 그건 사실은 단순하게 이걸 뭐 약용작물로 분류를 할지 산채류로 분류를 할지 엽경채류로 분류할지 아직 어떻게 분류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팔리는 거는 약용수 이런 식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아직 분류가 없어요. 아직 분류가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시장에 분류가 없다는 말은 그 나무를 대량으로 심으면 그리고 그 순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면 시장에서 팔릴지 안 팔릴지 아직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엄나무는 분류가 있을까요? 있죠. 두릅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판매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작물은 심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이 시장과 소비자, 생산자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 작물을 심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매시장, 제가 아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상 중에 경매 사이트, 이렇게 경매 보는, 농산물 경매 보는 뭐 이런 데를 제가 해놓은 데가 있어요. 한번 같이 참고해 보시고 거기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엽경체류 뭐 이렇게 딱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것들인데 엽경체류,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엽경체류 그냥 말 그대로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들이에요. 뭐 배추 다 아시죠? 얼갈이 이런 거, 봄동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상추, 열, 뭐 시금치, 뭐 숙주, 콩나물, 쑥갓 이게 쫙 경매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농업 하우스 밭에서 재배되는 것들이 이렇게 엽경체류라는 이름으로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하다못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콩잎, 월남국채 넣어 먹는 고수 이런 거 있잖아요. 메밀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 메밀 뭐죠, 이렇게 그 위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메밀순 같은 것도 나오는데 겨자잎 이런 것도 나오고 시래기까지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엽경체류에 이 음나무순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만 들어가 있어도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어느 때 보면요, 어느 지역, 지방, 거기에 경매하는 시장 이렇게 가서 보잖아요. 엄나무순도 아니에요. 거기 지방 사투리로 응게, 엉게, 뭐 개두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경매사들이 그게 뭔지를 모를 때도 있어요. 이게 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타 이렇게 돼요. 그게 뭔지 모르면 기타 이렇게 나와요. 나는 분명히 엄나무를 보냈는데 경매 가격 찍힌 거 보니까 기타 얼마 이렇게 찍혀 올 때도 있어요. 엽경체류 안에. 혹은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산채류,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많이 아시는 거예요. 취나물, 고사리, 두릅, 뭐 죽순, 참죽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산물, 산에서 나오는 거, 뭐 원추리부터 시작해 도라지, 뭐 마, 온갖 종류, 더덕 이런 온갖 종류가 쭉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엄나무순은 빠져 있어요. 오히려 그냥 여기 들어가면 훨씬 좋을 텐데 왜 엄나무순을 저기다 넣었을까? 경매시장에 제가 몇 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엄나무는 이렇게 엽경채류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두릅, 뭐 이런 종류, 지금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산채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요, 재배를 해도 판매가 정확하게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죠. 기타. 여기에 들어가는 작물들이 있어요. 기타.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기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타는. 제가 재배하는 작물 중에 기타가 몇 가지가 있어요. 기타. 어떻게 분류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장 상인들이 팔아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출하를 해요. 그러면 경매는 이루어지고 판매는 돼요. 그러나 기타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장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작물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데 안전하게 하시려면 여기에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작물들은 이미 유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먹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약용작물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당귀, 방풍나물, 복분자, 오가피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오가피. 그리고 옷, 모과. 이 모과가 뭔지 아시죠? 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그 열매, 차 만들어 먹는 거. 모과도 약용작물 안에 들어가 있고요. 감초, 울금, 황기, 작약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꽃작약 이런 거 말고 약재로 쓰는 작약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약용작물로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약용작물 그러면 이렇게 오가피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재배하는 것들 중에서는 뭐 산채류, 엽경채류, 뭐 약용작물류, 온갖 종류 여러 가지 이름으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는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봄나물이에요. 봄나물. 생산자인 농부는 어떨까요? 만약에 생산자인 농부가 이건 약성이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약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도매시장에 내시면 안 돼요. 그분은 순이나 이런 걸 생산하는 도매시장에 물건을 출하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한 임산업의 첫 번째, 어떤 거예요? 나무를 키우세요. 나무를 키워. 엄나무 순을 따서 팔지 말고요.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뿌리를 캐서 약재 시장 있죠. 거기다 파시면 돼요. 그분은. 약성 어쩌고 하시는 분들은. 순. 이걸 파시는 농부들은요, 이렇게 도매시장에 파시면 돼요. 오가피순? 소비자들은 그냥 봄나물로 알고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한의사나 혹은 일반 의학에서도 특별한 약성을 가진 식물들이나 작물들을 어떤 약을 먹을 때는 조심하세요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식물은 어떤 양리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혹은 한의사나 어떤 인가받은 의료인에 의해서 이런 작물을, 이런 음식은 많이 드세요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그냥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근데 그냥 맹신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조상 대대로 우리는 이렇게 먹어왔어. 뭐 이랬잖아요. 뭐 어디 뭐 무슨 뭐 저는 별로 그냥 잘 보지 않지만 뭐 네이버 지식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사실은 틀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약성이라든지 성분 이런 것들은요, 대한민국은 식약처가 관할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거기에다가 질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용한분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검증되고 입증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돼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디 아파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그냥 굉장히 큰 수술을 해본 적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건강해
나요? 뭐 굉장히 큰 수술을 좀 해봤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막 힘든 일, 엄청 막 힘든 일을 오래 못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떤 제가 약을 먹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의사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약은 어떤 식물, 어떤 나물 이거랑은 함께 드시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요 식물은 특별한 양리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이 약의 성분을 감소시키거나 문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당뇨약을 먹어요.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뜬금없이 이거는 당뇨에 좋고 이거는 뭐 혈압을 낮추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같이 내가 이 약을 먹는데 더 좋아질 것 같아 이걸 먹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말들을 농부가 해요. 농부가 할 이야기들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도매 시장에 이렇게 농산물 구분이 이렇게 지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요 안에 있는 작물들을 여러분이 생산을 하시면 판매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가격이 얼마냐도 또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셔야 되겠죠. 가격이 너무 낮은 거예요. 여기 판매는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심으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뭐 경매를 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작물을 심으실까를 고민하시기 전에 스스로 이런 것들 한 번만 조금만 알아보시면 내가 이것을 심어야 될지 안 심어야 될지를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임야를 구입하고 혹은 이제 밭을 구입하고 귀농귀촌 하려고 하는데 뭔가를 이제 뭘 재배할까 검색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약용수.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약용수, 특용수, 조경수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다 아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노후를 위해서 조경수를 심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경수는 말 그대로 이렇게 좀 거리나 뭐 아파트나 이런 그 새로운 단지를 지을 때 갖다 심는 나무예요. 조경수. 조경수로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나무 중에 그 나물 중에 마가묵은요 조경수예요. 그거 그냥 길거리에 쫙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단풍도 들고요. 열매 달리면 빨간 게요. 이뻐요. 조경수. 근데 이런 조경수를 순을 먹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경수를 재배하는 것보다는 순을 재배하기 위해서 그거를 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조경수가 아닌 말 그대로 이것을 30년, 40년, 50년 키워서 그걸 목재로 사용하려고 심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임업이죠. 큰 의미에서. 조경수 이 의미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나무 있죠. 온나무. 온나무를 심었다? 이게 조경수일까요? 뭘까요 이게? 특용수일까요? 약용수일까요? 대체 이게 뭘까요? 엄나무를 심었다. 이건 뭘까요? 엄나무를 심었다. 엄나무가 조경수일까요? 그럼 대체 이건 뭘까요? 엄나무는. 온나무는 뭘까요? 약용수라는 말은 대체 뭐고 특용수라는 말은 뭘까요? 이 약용수, 특용수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파리, 뿌리, 줄기 이런 것을 가공해서 먹을 수 있고 가공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잘게 부수거나 뭐 끓이거나 뭔가를 즙을 짜거나 뭐 이런 거를 해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먹는데 이게 이 나무, 이 줄기 뿌리가 어떤 특별한 생리 활성 물질이 있어서 양리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무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을 약용수 혹은 특별한 목적으로 생산하는 특용수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파리, 줄기, 뿌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오가피 뭐 뿌리와 뭐 줄기와 잎 이런 것을 이렇게 어떻게 짜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먹는다. 어떤 효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약용수, 특별한 목적으로 기르는 특용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용수나 특용수가 국가기관, 산림청이나 혹은 무슨 산림과학원이나 임업진흥원이나
이분들에 의해서 먼저 세상에 막 알려지는 게 아니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판매상, 나무를 판매하시는 판매상들에 의해서 이 말이 먼저 붙여져요. 여러분이 한번 아무데나 가보세요. 뭐 종묘사 이런 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나무를 파는 묘목상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거기 분류가 어떻게 돼 있나? 거기에 보면 약용수, 특용수 해가지고 거기에 나무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분류되어진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나무들이요, 국가기관에서 인증한 정말 약용수냐 특용수냐 이렇게 했을 때는요, 굉장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거기에 보면 뭐 접골목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아마 이걸 재배하시는 농가들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저희 산에도 접골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말 그대로 뼈에 좋다. 그러면 뼈에 좋으면 어떻게? 헛개나무요? 저희 농장 주변으로요, 뺑 둘러서 헛개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럼 헛개나무 열매를 수확해서 파냐? 그거 수확해서 팔 시간이 없어요. 그 도둑님이 주워가든 어떻게 하든 모르겠어요. 벌나무요? 저희 산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산초나무, 저희 산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주 막 정말 막 저는 산초나무 그러면요 막 정말 막 미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아요. 저 산초, 씨 잘 맺는 산초 나무가 몇 그루 있거든요. 새들이 이걸 먹고서 막 사방에 퍼뜨려 놔가지고 봄만 되면 이 산초나무 캐버리는데 아주 정말 막 죽을 것 같아요. 혹은 뭐 산초 농사 지으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이야기 좀 하세요. 그러면 그분만 제가 특별히 초대해서 봄에 와가지고 제발 그 산초 조그만 모종 좀 다 캐가세요. 얘네들은요 막 뿌리가 억세가지고요 캐기도 힘들고 정말 힘들어요. 캐가려면 몽땅 캐가시고 안 캐가려면 마시고요. 뭐 구지뽕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비타민 나무라든지 뭐 온나무 하다못해 두릅이 약용수로 들어가 있거든요. 왜?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두릅 뿌리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뭐 어떻게 법제해가지고 먹으면 된다 뭐 이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개복숭아도 막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떠한 양리작용이 있는지, 어떠한 양리작용을 하는 나무인지, 어떤 국가기관에서 이건 어떤 양리작용을 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쫙 이 발표되어진 그런 것보다요, 그냥 판매상들에 의해서 그 카테고리 안에, 약용수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 나무를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판매하는 다른 분들 또 따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많이 퍼져버려서, 그리고 그것이 민간요법과 만나면서 이거는 어디에 좋고 이거는 뭐 이 뼈에 좋고 이거는 뭐 어디 뭐 위에 좋고 이거는 뭐 당뇨에 좋고 이건 혈압에 좋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약용수, 특용수라는 말이 막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왜 시장과 소비자 이거를 말씀을 드렸냐면, 소비자가 이 나무를 사 먹는 거는 봄나물이기 때문에 사 먹는 거지, 여기에 당뇨 무슨 혈압을 떨구는 작용 이것 때문에 사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 이런 약용수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묘목을 판매하시는 분들이에요. 판매상이라는 겁니다. 농부들이 아니에요. 판매상이에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이것을 판매하시는 판매상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리고 그것이 약성이 어떻다, 이것이 어디에 좋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의료인들이 하셔야 돼요. 그건 의료인들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아니고, 또 이걸 재배하는 농부가 해야 될 말들이 아닙니다. 약용수나 특용수 이런 말들이 인터넷상에 그 나무를 판매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봄에 귀농 귀촌 하셔서 묘목을 심으려고 어디 사러 가셨어요. 그거를 묘목을 사러 누구를 만나시겠어요? 묘목상을 만나시겠죠. 그러면 묘목이 많잖아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접골목이에요. 이거는 뭐 벌나무예요. 이거는 칼슘나무예요. 이거는 무슨 나무예요? 이건 무슨 나무예요? 쭉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좋고요? 어디에 좋고요? 이거는 심어 놓으면 좋아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서 덥석 사시는
농부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만나는 많은 농부들 중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농부들이 많으셔서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농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어 놓으면 돈이 되는 작물은요, 없습니다, 사실. 그런 작물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심어 놓으면 돈이 되는 작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심어 놓으면 돈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어디에 좋고 잘라가지고 어떻게 끓여 먹으면 좋고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농업박람회나 뭐 건축박람회 이런 박람회를 가끔 가거든요. 그런 박람회를 가면요, 꼭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태양광 하시는 분, 태양광. 이거 하면 돈 법니다. 막 잔뜩 나와 있거든요. 또 한쪽에 사람들이 있어요. 농업 이거 하시는 분들. 땅이 있습니까? 3,000평에 호두나무를 심으면 돈을 얼마를 법니다. 아, 3,000평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무슨 나무를 심으면 돈이 얼마큼 생기고 일은 요만큼 하고, 그런 거를 계속해서 이 컨설팅 하시는 브로커들이 많이 나와 계시거든요. 거기 한번 딱 이야기를 들으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땅이 10,000평 있으면 반 뚝 잘라가지고 여긴 태양광, 여기는 무슨 나무 딱 심어버리면 그냥 노후가 보장될 것 같은 그런 말을 쫙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요, 매해 바뀌어요. 그 작목들이 매해 바뀌어요. 그렇게 좋으면 계속 해야죠, 그 똑같은 거를. 근데 매해 바뀌어요. 그렇게 컨설팅 받고 그거 심었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저에게 이메일 주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4년 5년쯤 돼가지고 수확할 쯤 됐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캐버리고 다시 뭘 심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아, 이 나무를 심으세요. 이 나무는 어디에서 들어온 거고요. 이 나무는 어디에 좋고 향후 어떻게 판로가 있고, 아, 전혀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막 하시거든요. 그리고 묘목도 얼마고 해서 뭐 이게 한 5천만 원, 땅에다가 5천만 원, 1억 투자하면 나중에 얼마큼 생기고, 연금과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달라지고, 그런 것 때문에 속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그냥 많이는 보지 않지만 다른 분들 유튜브를 제가 가끔 봐요.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 정말 가슴 아픈 유튜브는, 어떤 분이 여성분이신데 그냥 애써 갖고 온 호두나무를 다 톱으로 자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애써 갖고 온 호두나무를. 어쨌든 호두나무를 심으셨겠죠, 꿈을 가지고. 이게 열매가 얼마 나면 새들이 와서 다 깨먹고, 새들이 깨먹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무를 자르시더라고요. 그 나무를 자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또 그분이 다른 나무를 분명히 심으실 텐데, 그러면 또 그걸 나무 사러 갔을 때 잘못된 안내를 받으면 이분은 또 그 고생을 하실 텐데, 또 어떤 제가 아는 분도 이제 호두나무를 심었어요. 굉장히 많이 심으셨거든요. 제가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호두가 커가는 거 막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호두가 삐뚤이 호두가 나오는 거예요. 동그란 호두가 아니고 삐뚤이 호두, 이렇게 약간 납작한 삐뚤이 호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삐뚤이 호두가 생기는지 이유가 뭘까요? 그 묘목을 판매하시는 분은 왜 삐뚤이 호두가 생기는지를 몰라요. 누가 알까요? 이 삐뚤이 호두가 생기는지는. 호두를 전문적으로 재배하시는 농가는 알겠죠, 왜 이게 생기는지. 삐뚤이 호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농부는 호두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부를 모르시는 거예요. 묘목을 판 사람만 알지. 나중에 묘목상 연락해보니까 그분은 이제 다른 묘목을 팔고 계시는 거예요. 호두를 심어서 호두가 열려서 수확을 볼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린 건데,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하겠어요. 어떤 분은 보면 지금도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보니까 좋은 밭에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가지고 개복숭아를 심으셨더라고요. 개복숭아를. 개복숭아가 유행하던 철이 있어요. 한철. 지금 어떻게 개복숭아 가격이 좋은가요? 저도 얼마 전에 산에 올라가서 개복숭아를 엄청 땄거든요. 저희 산에도 개복숭아가 많거든요. 그 심어만 놓으면 잘 자라니까 맨날 도둑놈만 와서 따가고 막 그러고 하거든요. 개복숭아를 따서 그거를 해가지고 출하하고, 그 비용이
실제로 이 노동 인건비만큼 안 나와요. 지금은. 과거에는 나왔거든요. 헛개나무요? 잘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덜 나와요. 그렇게 안 나와요. 이건 어디에 좋다, 이건 어디에 좋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냥 정말 힘들게 그 복숭아 나무 전지해가면서 그걸 키우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밭에. 그리고 또 이제 거기다가 두릅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왜 두릅을 저렇게 심으시나 봤더니 또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 두릅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두릅 있잖아요. 여름 두릅이라는 거. 옆에 곁순 조그만 거 따는 거. 곁순이 아니죠. 그냥 나오는 순 옆에 거 따는 거. 지금 7월 막 더워 죽겠는데 그 밭에서 그거를 조금씩 따가지고 이만큼 한 주먹 따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분에게. 저 개복숭아 따셔가지고 얼마큼 파셨는지, 지금 저 여름 두릅 저거 이렇게 조금씩 따가지고 저거 판매는 가능하신지. 제가 그걸 재배하는 생산 농가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두릅 종근을 팔고 개복숭아 묘목을 팔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사가는 농부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팔 수 있는지 아마 두릅을 재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처럼 뜨거운 여름에 두릅을 실온에 두면 몇 분 안에 다 상해버리는지, 그리고 이게 더운데 그 여름 두릅을 따가지고 어떻게 유통을 시킬지, 유통이나 생산망 제가 알아봤거든요. 여기저기. 그냥 유통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런 어르신들은 누가 그렇게 개복숭아 심으면 돈이 돼요 해가지고 막 그 큰 밭에다가 쫙 심어놓고 그거 하시느라고 고생하거나, 여름들이 심어놓고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그거를 조금씩 따가지고 이렇게 갖고 가서 자식에게 보내주고 어디 보내주고 그 고생을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정직하게 어르신들이 재배할 수 있는 작물들을 좀 가르쳐 주면 그분들이 노년에 그 고생을 안 하시거든요. 장마 질 것 같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멀칭해 놓은 것도 그거 베끼시느라고 막 칼로 찢고 있는 그 장면들. 정말 저는 정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막 가서 좀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말도 있지만 너무 주제 넘게 나서는 것 같아서 사실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사실 이 판매하시는 분들은요, 판매가 끝이 아니거든요. 농부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3년, 4년, 5년 기다렸다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올해도 굉장히 가슴 아픈 거를 경험했어요. 저도 엄나무를 순을 생산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출하하느라고 갔거든요, 시장에. 가서 보는데, 뭐 이렇게 경매 가격을 말씀드리면 좀 안 좋지만, 저는 엄나무 순을 이렇게 딱 생산해가지고 1kg에 거의 3만원 정도, 이 정도 대를 받아요. 1kg에. 근데 어디 저쪽, 그래서 올라온 그 엄나무 순이 있더라고요. 근데 경매 가격을 보니까 2kg에 6,000원, 7,000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경매 가격을. 순을 보니까 그 나무는 팔면 안 돼요. 그 엄나무는 사실은 묘목상에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농부에게는. 그 나무는 아무리 잘 키워도 정말 그런 순이 맺히질 않아요. 그분은 정말 꿈을 가지고 그 엄나무를 몇 년을 키웠고 그거를 따가지고 했을 텐데 2kg 박스에 딱 담아가지고 서울로 올려버렸는데, 그 서울에 와서 경매 가격 2kg 한 박스에 6,000원, 7,000원 막 이렇게 받아버리면 그 순 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그것까지 안 따거든요. 그냥 위에 순만 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그냥 1kg에 한 3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거기다 이렇게 전화할까? 이분한테 내가 그것까지 생각했었는데, 사실 또 그것도 너무 주제넘은 일이라서 사실 안 했거든요. 그분 보면서 저는 사실은 그 생산 농가를 보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박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막 열매 박스가. 2kg짜리 열매 박스, 그거를 따느라고요. 정말 고생 죽으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가격이 열매 박스라도 그렇게 되는데 7, 8만 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돈 10만 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1kg에 몇만 원씩 나오는데. 그분의 실수는 뭘까요? 그 나무를 잘못 심은 거예요. 그게 소득작물이 되는 나무가 아닌데. 그러니까 엄나무가 좋다, 이거 심으면 된다 하니까 그냥 뭐 상관없이 그냥 그분이 사서 심었는지 뭐 어디서 캐다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앞뒤 상관없이 그냥 갖고 신 거예요. 이렇게 희망을 갖고.
하지만 나중에 그거를 출하할 때 보니까 가격이 그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고민을 하실까요? 이거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다른 농가를 보니까 가격을 잘 받았어요. 굉장히 비싸게 받았어요, 가격을. 그분 지역에서 나온 제가 경매를 봤거든요. 그때 그분 바로 옆에 동네에서 생산한 그 순은 가격이 뭐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이분과 이분의 차이는 뭘까요? 나무가 틀린 거예요. 똑같이 키웠는데, 똑같은 연수가 있는데. 사실 이 묘목을 파시는 분들이나 농민들에게 뭔가 하시는 판매상들은요, 본인들은 이걸 판매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몇 년의 세월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판매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잘 몰라요. 어떤 순이 어떻게 열릴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임산물을 생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꼭 두 가지 제가 이 팁, 여기에 제가 이렇게 이 형광등 나오게 해놨는데, 지역 재배 농가를 꼭 한번 가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 재배 농가. 뭐 순천이면 순천, 뭐 광양이면 광양, 뭐 남해면 남해, 대전이면 대전. 그 지역에 지역 농가들이 계세요. 꼭 거기를 가보세요, 재배 농가를. 어떤 순을 재배하고 계시는지. 내가 그 묘목을 사기 전에. 그리고 또 하나, 공판 가격. 얼마를 받으셨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왜 경매 사이트 이런 거를 유튜브에 올려드리면서 꼭 가서 보세요 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엄나무인데 어떤 사람은 5, 6천 원, 어떤 사람은 2, 3만 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엄나무인데. 그런데 어느 지역을 보세요. 그러면 무슨 군, 그러면 거기에 보면 가격이 비슷해. 다 똑같아요. 일정해요. 예를 들어서 뭐 만 원만 쭉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 그 동네 사시면은요, 그 품종을 거기서 생산되는 걸 재배하셔야 돼요. 혹은 정말 그게 만 원인데 더 월등한 걸 재배하고 싶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재배하는 것보다 더 월등한 걸 찾아서 하시면은 11,000원, 12,000원 받을 수 있겠지만, 월등한 걸 못 찾고 그냥 판매상의 말을 듣고 사다 그냥 대강 심으면은요, 그 가격이 안 나와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소득 작물, 그리고 귀농귀촌, 은퇴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것의 결론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제가 뭐 말을 이렇게 막 주저리 많이 했어도요, 너무 단순해요. 판매하시는 분들, 판매상이요, 그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받아 파시거나 본인이 좋다니까 그냥 심고 파시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농수산물 경매 안에 목록이 들어가 있으면 그나마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목록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목록이 가격을 얼마 받았냐. 그게 중요하겠죠. 목록만 있으면 뭐예요? 가격이 싸면 고생만 죽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 재배 농가와 공판 가격을 꼭 확인해 보세요. 무엇을 재배하시기 전에. 유튜브나 이런 작물을 보면서 이 작물은 좋다, 뭐 좋다, 어디에 좋다, 어떤 판로가 있을 거다,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이거 하면은 뭐 되고, 부자가 되고, 뭐 수억을 벌고, 정말 수많게 많지만, 정말 농부가 1차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수억의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농산물 도매시장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농부들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서 유출하되고 한국에서 유통되고 생산되는 것들을 더 좋은 것을 생산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영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판매 사항이 나쁘다, 그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검증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그것은 순전히 농부의 몫이고 농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세요. 그 지역 농가들. 그럼 어떻게 찾아가냐고요? 사실은 그 찾아가는 거, 지역 농가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역에 농협에 가세요. 농협에 가셔가지고 그 농협이 출하하는 거기 그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장목반, 뭐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리스트 있고요. 누가 가장 많이 출하했는지, 뭐 가격이 얼마인지도 사실 농협 거기 가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지역 농협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거기 상담해 보시면 그 정보들을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오히려 농업기술센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지역 농협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어 놓는다고 돈이 되는 작물은요, 세상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이런 영상을 이렇게 촬영해서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당신의 영상을 보고 힘이 난다 이런 것보다 뭘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의욕이 뚝뚝 떨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신이 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말고 말을 하는 저도 의욕이 뚝뚝 떨어집니다. 말을 하면서도 제 가슴이 별로 좋지 않은, 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많은 이야기들이 제가 했던 시행착오가 이 속에도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임업, 귀농, 귀촌 이런 것을 해서 어떤 작물을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작물들을 선정하실 때 조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한국농부 채널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갈수록 사실은 책임감도 좀 더 있고, 또 제가 이제 영상을 자꾸 좀 길게 이렇게 촬영해서 올리는 거는 한번 촬영할 때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해서 올려드려야 저도 제 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짤막하게 5분, 10분짜리 해가지고 설명하기도 힘들고, 또 구독자보다는 그냥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 정보를 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좀 긴 시간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제가 임산물 생산을 가지고 그 체험농장 혹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그 캠프 이런 것들을 이게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